국내 증시가 올랐어도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국면인데 다행히 뉴욕 증시도 반등하면서 어제 또 올랐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뉴욕 증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위안화는 소위 이제 포치 이후에 보면 7위안 위로 중국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또 지표가 좋았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위안화 7위안에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다. 뭐 그 정도 갖고 있대 뭐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보다 좋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됐건 중국발 안정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가 빠른 속도를 하락하면서 주시장 끌어내렸었는데요.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막판에서 반등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500에서 플러스 보합까지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온전히 미국 금리가 다시 웬만한 만기물이 다 올랐거든요. 금리 자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중국 요인, 미국 요인 협정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 우려는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일단 뉴스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 이제 역시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컴퓨터로 하는 사람 기술 컴퓨터나 차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단기 매물 공백 이런 거로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저께 마치 코스닥 우리 또 급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히 요인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시초가 대비 꾸준하게 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까지 아주 강한 모습을 일단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그동안에 하락을 주도했던 또 기술주. 어찌됐건 기술주는 올라갈 때는 주도하고 하락할 때도 주도하는 것이 기술주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주가 실적 밑바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한쪽에 보면 성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등락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부동산 섹터인데요. 그런 거랑 아랑곳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섹터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오늘 2.2% 이상 올라갔는데 그 선봉에는 AMD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2세대 칩을 발표했는데요. 트위터와 구글이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자기네가 바로 그 AMD 2세대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요. 오늘 AMD가 무려 하루 만에 16% 이상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하루 만에 다 회복시킨 모습이 되겠고요. 낙폭과대주하면 다우지수 주식에서 낙폭과대, S&P 전체에서 낙폭과대가 제일 컸던 주식이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 오늘 반등했지만 오늘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 2% 남짓 올라갔는데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는 없겠고 이 그림을 보면 딱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에 가는 섹터이자 종목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입니다. 물론 항공산업 전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보잉이 압도적인 1위 회사인데요. 포커스로 방위산업만 메꾸면 로키드 마틴이 1위입니다. 방위산업만 보면. 어찌됐건 방위산업 예산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예산, 섹터별, 그러니까 분야별 예산 증가해서 수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8% 작년에도 예산 증가했었는데요. 로키드 마틴 오늘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참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2.3%에 16년째 배당을 증가하고 있고요. 배당 성향도 50% 이상이.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지금 로키드 마틴의 주가의 상승의 기폭제다. 당연히 로키드 마틴에 속해 있는 섹터 ETF도 오늘 당연히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외국 거는 보니까 또 우버 얘기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리프트는 실적이 나름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면서 어저께 리프트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우버가 오늘 시장 장중에는 리프트 올라가니까 우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우버가 꽤 올라갔거든요. 근데 물론 적자인데 예상보다 적자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10%하고 아마 지금 리얼타임으로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꺾이면 우리 시장도 오른 건 없지만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또 월가 IB 시각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도 그렇죠. 올라도 조금 올라가면 이제 뭐 단순한 반등이다 하고 조금 며칠 더 올라가면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떨어지면 단순한 건전한 조정하다가 좀 며칠 떨어지면 급락하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반등하면 하루 이틀은 기술적 반등이고 좀 3, 4일도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살아났다면서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 상태에서 반등이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다. 제대로 사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분부터 말씀드리면 JP모건이 어찌됐건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쪽인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은 많이 떨어졌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사람들 안전벨트 메고 있으면 지금은 오히려 사야 될 시기란 얘기하고 있고요. 근거로 보면 지금 주요 기업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건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낙폭 과대에는 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중기적으로 시장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JP모건의 대표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고요. 반대로 노무라는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식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쉽게 해서 이겁니다. 2차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3개월 내 급락 장세 가능성 빠르면 8월 중에 2차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무라에서 만든 노무라 미국 주식 센티먼트 인덱스, 심리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라가요. 미국의 펀더멘탈한 인덱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그리고 경제 어떤 매크로 지표에다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노무라 지수인데요. 이거 지수가 뭐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만 사태 당시 그리고 극복 당시의 그림이 되겠고요. 파란 선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인데 중간까지죠.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내려가는 시점 직전에 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대를 똑같이 갖다 합쳐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어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간단한 보장은 없지만 그림이 꽤 겹쳐 보이는. 그래서 그 근거로 보면 이런 거죠. 실적이 지금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한 20% 이상 이익 증가했고 올해는 지금 미국이 아주 긍정적으로 오더라도 S&P 기준으로 연간 이익 증가율이 2%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한 뭐 15%대 증가한다고 하지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국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국이 어렵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국의 강한 달러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하면서 어찌됐건 지금 반등은 아까랑 전혀 반대죠. 쉽게 얘기해서 하락 구간에 지금 급락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잠깐 잡히는 방지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잠깐 반등하는 정도고 지금은 요번에 하락하면 지난번에 하락해서 하락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았던 투자가들 그러니까 마냥 기다렸던 분들이 이번엔 아닐 거다면서 훅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노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어렵네요. 여러 목소리들이 있으니까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처럼 게임주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테이크2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 기본은 콘솔 게임으로 유명한 겁니다. 생소한데요? 네,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고 해서 콘솔 물론 요즘은 온라인도 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세프트 오토가 있고요. 이건 워낙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시즌 5 이상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레드 데드 리데미션인데요. 미국 서부 제가 알기에는 서부 개척자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록은 정확한 수치는 까먹었는데 이게 발매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발매 금토 주말 동안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거든요. 게임팩인데 어찌됐건 이런 거 두 개를 중심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실적이 계속 부진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모든 게임 회사들이. 그래서 안 좋다가 지금 지난 분기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기대감 그리고 엊그저께 나왔던 실적도 긍정적이다 얘기 나면서 주가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래서 특징주가 되겠고요.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매수가 16명, 보유 3명 그러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콘솔 게임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게임 얘기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카카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네이버에서도 경쟁하는 뭐 금융센터 들어가지만 저는 여하튼 카카오는 장기 매수해볼 만한 주식이 아니냐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게임주로 연결을 하셔서 게임주 하면 뭐 NC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혹은 캐주얼 게임들이 많을 텐데 카카오 자체는 그러면 게임에
비중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게임이 상대적으로 적죠. 굉장히 적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게임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회사 지금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 네. 어찌되었건 플랫폼 기업에서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랑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네이버도 뭐 괜찮지만 네이버는 어찌되었건 유튜브에서의 동영상 시장에서 시장을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마음이 아프다. 좀 뼈 아픈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